자, 메르스 격리자 관리 문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뚫고 해외로도 나가고 또 울릉도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휴교령, 지금 학교별로 휴교령이 내려진 부분이 있는데 근데 PC방에 아이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이게 휴교령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와 서울시가 이 감염 의심자들 또 자가격리 대상자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택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격리자 전원을 보건소 및 지자체 공무원과 1대1로 매칭하여 책임 관리하는 체제를 신속히 구축 운영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든 환자를 1대1로 모니터링해서 1일 2회 이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상 발생 시에는 시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1일 2회 이상 1대1로 마크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입장이었는데 전원책 변호사님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박원순 시장 그리고 오늘 또 박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 이 의료기관 정보 공유 그리고 병원 정보 공개 1대1 그 관리 체제 이걸 가지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 밑에 있는 산하 공무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예. 예. 지금 자가격리 조치를 스스로 취하고 있는 그 의심 증상 환자들, 뭐 환자는 아닙니다만은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에게 그 하루에 뭐 전화 한 통 아니면 2통 정도 하는 것도 받은 사람이 있고 예. 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제가 이게 여러 군데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데 우리 지금 보건 인력들이 숫자가 모자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전문 인력이 아니어서 그러는지 어떻든 간에 이 위에서 결정한 대로 지금 하부에 먹혀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매일 전화해서 점검을 한다면 울릉도 가고 해외 가고 이런 거 할 수가 없겠죠. 지난 30일, 지난달 30일이죠. 바로 이 35번 확진 의사가 재건축 총회에 참석을 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총회장에 있었던 분 지난 6일에 서울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 저희가 인터뷰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전화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상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예, 저 아무 일 없는데요. 그죠? 박원순 시장이 저녁에 발표하신 다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걱정 많이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 있기는 한데 아무 이상은 없고요. 기침도 네. 없으시고 뭐 전혀 열도 안 나시고. 예, 전혀. 네. 그 다음에 뭐 1대1 마크 한다고 그래서 전화가 좀 자주 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다음 날은 전화가 전혀 안 왔고요. 네. 그 다음 날쯤에서 한 번 오고 한 2번 왔는데요. 2번 오고 뭘 물어보던가요? 아니 뭐 그냥 어떠냐 뭐 집에 있냐 네. 나갈 계획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계획 없다. 근데 저는 맨 뒤에 앉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의사분은 맨 앞에서 2번째 줄에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던 그날 예. 그 다음 날부터 한 번도 안 나가신 거예요? 예,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집 앞에도 안 나가고 전혀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피해를 줄까봐. 네. 좀 짜증나기는 한데 거기서 뭐 지켜주려고 네.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분은 그래도 상당히 성실하게 그렇죠. 지금 자가격리를 스스로 지키고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에서 매일 전화 오는 건 아니고 아까 박원순 시장이 이제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하루에 2번 정도 직접 전화를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뭐 쇠사슬을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교도소도 아닌데 나가겠다고 마음 먹고 나간다면 누가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 하루에 2통 잘 하고 잘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개인이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간다면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자가격리 조치인데 이건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아무리 1대1 전담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 공무원이 그 집 앞 현관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 하면은 사실상 선언적인 이야기고 시민의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예. 내용입니다. 자,
자, 근데 보니까 해외여행도 갔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동윤 차장. 네. 이거 해외로 갔다가 거기서 또 문제돼갖고 이거 국가 망신시키면 어떡하려고 또 나가셨대요. 이게 자칫하면은 정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홍콩이나 중국 당국에서는 한국인들이 제대로 자기의 병력을 밝히지 않고 입국해서 오히려 사스 때처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하고 관계가 좋은 나라라고 할지언정 저렇게 내가 가택 그 격리 상태라고 지정을 받았는데도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의료인이 해외로 출국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분이 간 거예요? 이분하고 이분은 부부 관계인데 격리 상태에 있는 분이 결국엔 해외로 갔다. 그렇습니다. 예. A씨가 진찰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C씨를 진찰했죠. A 의사가. 예. 진찰을 했는데 C씨가 최종 확정 판정을 받습니다. 네. 그래 그런 사실이 통보가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일과 4일에 걸쳐서 진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A씨와 B씨가 부부 관계인데요. 부부 사이인데 두 부부가 어찌된 일인지 그런 격리 상태에 들어가 있으라라는 내용을 통보를 받고도 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게 발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하면서 1박 2일 예. 필리핀 여행을 감행을 한 겁니다. 이런 수칙이 왜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설 교수님. 예.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뭐 없다고 할 수 없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두 분이 다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은 뭐 국민들께서 이 의료인들에 대해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울릉도 가신 분도 있다고 그러던데 울릉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골프 치러 가신 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 본인의 몸에 큰 이상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 여행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제 그냥 울릉도 여행을 감행을 했는데 보건당국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집에 없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요. 뒤늦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추적을 해보니까 울릉도에 가 있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까지 이제 추적반들이 가서 자 빨리 당신은 가택격리 상태니까 갑시다 라고 하고 여객선을 태우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 선장이 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의심 가는 분들을 내 배에 태울 수 없다라고 승선을 거부를 했고 예. 결국에는 행정기관에서 급할 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행정선을 태워서야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죠. 선장의 태우고 싶지 입장에서는 않았겠죠. 당연히 배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의심스럽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승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집에 자택격리를 그렇죠. 하라고 한 건데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휴교가 하는 학교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2,000개 가까운 학교입니다. 전국에 지금 현재 시점까지 보면 1,970개에 이르는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에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1,409개 학교가 이런 휴교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서울과 대전, 충남, 전북 이렇게 이 발병 확진된 환자가 나온 곳 위주로 학교들이 휴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학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사진인데 서울 목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정문입니다. 정문 앞에 보니까 이렇게 줄이 쭉 서 있는데 네. 설 교수님, 네. 이게 보니까 온도를 체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온도를 체크해서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입교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던데 예. 이 온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온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조치라고 봐집니다. 적절한 조치다. 예. 그럼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휴업을 하지 않는 다른 학교. 하기를 저는 좀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증상에서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만일에 메르스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열이 난다고 할 경우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열을 재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수는 있지만 열이 안 나는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열이 안 나는데 몸에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예. 전염시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온도, 체온을 점검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상철 차장. 네. 그런데 이제 휴업을 2,000개 가까운 학교가 휴업을 한 상태인데 애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다 PC방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PC방 가면 또 거기서 여러 사람들 어울리고 하다 보면은 그 결국엔 또 뭐 감염 가능성 이런 것들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학교는 초중고교는 휴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학원도 휴업을 안 하고요. 또 PC방 이런 데도 휴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다 옮길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좀 큰 애들은 당구장 가고 노래방 가고 또 PC방 가고 가보면 마스크 한 친구들도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거니까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옮을까봐 오늘 또 10대 환자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이들은 또 이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여름방학 빨리 왔네? 이거 할 거 없네? 좀 미리 알려줬으면 어디 여행이라도 갔을 텐데 에이 PC방이나 가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업 조치가 전혀 지금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아이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라고 엄청나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목에서도 또 놓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휴교를 하게 되면은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들 둘 중에 한 명은 회사에서 자유롭게 하루 쉬고 아이들과 지낼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부터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후속 조치는 없이 학교만 덜렁치게 만들면 맞벌이 하는 부부들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게요. 그렇다 보니까 PC방 가고 당구장 가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놀러 다니는 그렇게 하면 뭐 하려고 휴고를 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대책을 내놓을 때는 항상 보완적이고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황우여 부총리가 이 5개 그 지방자치단체, 5개 지역의 교육감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도록 하고 나서부터 휴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폭증하고 늘어났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700교 이러다가 이제 1000개 교를 넘어서 이제 2000개 교에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막상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환자는 없거든요. 그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휴업을 많이 하는 것은 이 사회에 팽배한 어떤 그 공포 분위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그 어떤 변명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교육 당국이 지나치게 이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나치다. 왜 그런가 예. 하면요. 언제나 환절기에는 뭐 미열을 동반한 감기 환자들은 늘 있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감기 환자들은 메르스 환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감기 증상만 조금 있으면 곧장 메르스 환자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도 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좀 이게 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는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를 확산하지 않는 쪽으로 좀 정책을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마 아까 전원책 변호사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치권에서 이 공포 분위기를 좀 과도하게 부추긴다. 물론 언론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뉴스톱10에서는 이제 정보 위주로 항상 과도한 공포심이 오히려 더 두려운 적이다 이런 점을 항상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어쨌든 이런 공포를 좀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메르스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예. 이 메르스 사태는 제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이번 주를 고비해서 꺾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그 많은 감염병들이 대부분 다 그래왔고요. 이 국민의 대중의 공포보다는 오히려 더 빨리 그 감염병이 이제 고기를 다 죽이곤 했는데 우리 정치권이 이런 그 사회적 재난에 그 임해서 너무 이걸 전부 다 정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예.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번에 그 정부의 대응이 빗북치기고 그리고 특히 그 주무 그 부처인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너무 비전문 분야라서 그런지 많이 허둥댔고 해서 그 초기에 대응을 잘못한 바람에 확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이렇게 제가 아까 그 2010년도에 신종플루를 제가 짚어드렸는데 그때는 이만큼 공포 분위기 아니었어요. 예. 25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은 신종플루 사태로 이처럼 공포 분위기는 번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공포를 정치권에서 오히려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정치권 대응에는 난 너무 정략이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 교수님. 네. 자, 지금 뭐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이번 주가 고비가 돼서 고비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지 그것도 좀 예측을 예, 좀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차 감염자에서 이제 3차 감염자로 넘어올 때, 네. 그때 이제 잠복기라든지 지금 발병한 것, 이런 거를 다 이제 감안해 보면, 이번 주 정도 되면 웬만큼 이제 나올 환자들이 나올 거다. 다 나올 거다. 예. 그리고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그 상승세가 지속될 건지 아니면 꺾일 건지 그래서 이제 이번 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하나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수풀 감염자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1번, 14번, 16번. 그렇죠. 1번 환자가 14번과 16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다른 네. 환자들도 물론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을 전염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 그 상태에서 끝이 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14번과 16번이 다른 환자를 감염시키면서 3차 감염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렇게 3차 감염자들 중에서 슈퍼 전염자, 그러니까 14번이나 16번 환자 같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네. 그러면서 추세가 좀 꺾이면 이번 주가 고비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14번이나 16번 환자가 14번, 16번이 전염을 시킨 환자 중에서 네. 그런 환자들이 나와서 또 새로운 전염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러니까 4차 감염자가 나왔는데 거기서 슈퍼가 또 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은 될 곤란한 경우에는 거죠. 또 약간의 국면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되면서 좀 뭔가 끝을 보고 싶지만 아직은 약간은 속단하기가 이르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확산 추세를 억제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예. 봐주고요. 내일 환자 숫자가 또 얼마나 나오나 하는 것도 좀 눈여겨볼 대목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주실 때 이 과도한 공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 지금 일상생활, 마스크만 쓰고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마스크 쓰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면은 네.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다. 예. 그러니까 야구도 보러 가시고 그렇죠. 또 뭐 사우나도 가시고 영화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예.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절대 이 타격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자영업자분들 식당 다 힘들답니다 지금. 예. 절대 그런 일이 예. 없어야 될 텐데 그런 부작용까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하나 둘 더 생각을 하면서 이 공포를 다스려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메르스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